작은 몽구스가 배고픈 사자 3마리를 마주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면 사냥 한 마리가 거대한 회색곰을 상대로 판을 뒤집는 장면을 보면 정말 믿기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사냥꾼들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상대를 고른 가장 충격적인 동물 대결들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뱀을 무찌르는 거북이부터 하이에나의 놀라운 전투 전술까지 함께 만나볼까요? 거북이 대뱀. 2015년 테네시주의 데일 할로우 호수에서요. 북부 물뱀이 콘크리트 여수로를 기어오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스냅핑 거북이가 물속에서 그 뱀의 꼬리를 꽉 물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대략 30분 동안 거북이가 버티면서 꼬리살을 찢어내고 결국 지친 뱀을 다시 안반 아래로 끌고 들어가서 사냥을 마무리했어요. 이 영상을 본 거북이 생물학자는 스냅핑 거북이의 포식 장면을 이렇게 드물게 카메라에 담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다 라고 평했어요. 왜냐하면 이 거북이들은 삶의 거의 90%를 물속에서 보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집고양이 크기만 한 동물이 3마리 사자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노려보는 장면을 볼까요? 몽구스 대 3마리 사자. 2011년 케냐의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역에서 야생 사진작가 제롬 기요모가 정말 인상적인 영상을 촬영했어요. 습지 몽구스 한 마리가 4마리의 어린 사자에게 포위당했는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몽구스가 소리를 지르고 은폐물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때로는 크기 차이가 명백한데도 사자들에게 돌진하곤 했어요. 사자들은 분명 더 크고 몽구스를 쉽게 죽일 수 있었는데 제대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았고 결국 몽구스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히 걸어갔어요. 코끼리 대 사자. 2014년에 잠비아의 사우스 루앙와 국립공원에서 정말 극적인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어요. 어린 코끼리가 나중에 헤라클레스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노먼 카사파리스가 운영하는 친존보 캠프 근처에서 약 14마리의 암사자 무리에게 포위당했어요. 영상에는 사자들이 조직적으로 공격하면서 코끼리의 등과 옆구리에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와요. 홀로 고립된 새끼 코끼리는 그들을 떨쳐내려고 애쓰죠. 그런데 맹목적으로 도망치지 않고 영리하게 근처 강물로 들어가서 사자들을 물속으로 유인했어요. 물에 들어가니까 사자들이 미끄러져서 잡았던 걸 놓치게 됐고 그 틈에 코끼리가 망설임 없이 반격할 기회를 얻었답니다. 칠면조 대뱀. 캘리포니아 노바토에 있는 마린컨트리 클럽에서 골퍼들이 정말 예상치 못한 야생 동물쇼를 목격했어요. 야생 칠면조 한 마리가 골프장 그린 위에서 뱀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칠면조가 계속해서 꿈틀대는 뱀을 쪼아대고 때리는데 영상 설명에 따르면 그 뱀은 킹스네이크였어요. 결국 칠면조가 그 파충류를 제압했답니다. 이 장면이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칠면조가 보통 뱀을 사냥하는 동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곤충이나 작은 파충류는 먹긴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식자처럼 행동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버마비단뱀 대 미국 악어. 2025년 8월 초에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의 샤크밸리 지역에서 방문객 앨리슨 조슬린 씨가 미국 악어가 버마비단뱀의 시체를 물속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발견하고 촬영했어요. 악어가 축 늘어진 뱀을 꽉 물고 헤엄치는데 그 뱀은 길이가 대략 6피트에서 7피트 정도 되고 머리가 없어진 상태였어요. 버마비단뱀은 침입종으로서 최상위 포식자이고 자연적인 천적이 거의 없지만 연구자들은 미국 악어가 가끔 이들을 잡아먹는 사례를 오랫동안 기록해왔어요. 매년 여러 마리의 태그가 붙은 연구용 비단뱀이 악어의 먹이가 돼서 사라진다고 하네요. 비단뱀 대 고슴도치. 가시투성이 머리라는 터무니없는 초능력을 가진 고슴도치 때문에 이 녀석은 최고의 포식자들에게도 거의 잡아먹기 힘든 간식이 될 수 있어요. 고슴도치는 수만 개의 바늘처럼 뾰족한 가시로 온몸을 덮고 있죠. 2015년에 남아프리카의 레이크 엘랜드 게임 리저브에서 관리인들이 길이가 거의 3.9m에 달하는 아프리카 바위비단뱀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이 뱀이 무게 약 13.8kg인 고슴도치를 통째로 삼킨 상태였어요. 뱀의 몸속에는 고슴도치가 온전하게 남아 있었지만 고슴도치의 날카로운 가시들이
뱀의 소화관 깊숙이 박혀 있었답니다. 죽은 뒤에도 고슴도치의 분노는 포식자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이 불운한 뱀이 가시 때문에 힘들고 아픈 교훈을 얻은 거예요. 뱀장어 대게. 바다 아래에서 모래이 뱀장어와 개의 대결을 보여주는 널리 공유된 영상이 있어요. 개가 바위투성이 산호초 지형을 따라 먹이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모래이 뱀장어가 틈새에서 돌진하며 매복 공격을 시도하죠. 쉬운 먹이가 될 줄 알았는데 개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해서 집게를 치켜들고 뱀장어의 공격을 피하면서 울퉁불퉁한 산호초 표면을 이용해 접근을 막아내요. 이 긴장감 넘치는 공방은 산호초에서 힘의 미묘한 균형을 잘 보여주는데 모래이 뱀장어 같은 강력한 매복 포식자도 갑옷이 단단하고 민첩한 갑각류에게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수리 대 펠리컨. 플로리다에서 자연사진작가 마크 스미스가 촬영한 놀라운 슬로우 모션 영상이 있어요. 하늘에서 일어난 인상적인 순간인데 갈색 펠리컨이 방금 물고기를 잡아챈 물수리를 노리죠. 물수리는 날카로운 급강하 실력과 강한 발톱으로 유명하지만 물에서 물고기를 물고 올라오는데 펠리컨이 아래쪽 뒤에서 슉 올라와서 부리를 벌리고 물수리의 발톱에서 물고기를 빼앗아가요. 펠리컨은 물고기가 물수리의 발톱에 아직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꽉 물고 있었고 물에 끌려갈 위험을 느끼던 물수리가 결국 물고기를 놓아주었어요. 범고래 대 백상아리 상어. 2023년 6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셀 베이 해안 근처에서 연구자들이 아주 드문 사건을 기록했어요. 어린 백상아리 상어와 스타보드라는 이름의 수컷 범고래가 관련된 일이었죠. 이 범고래가 혼자서 상어에게 다가가서 왼쪽 가슴 지느러미를 물고 제압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어의 간을 먹었는데 이런 행동은 범고래들에게서 볼 수 있지만 한 마리가 혼자서 백상아리를 사냥하는 건 처음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 관찰은 한 마리 범고래가 홀로 백상아리를 성공적으로 사냥한 첫 번째 확인 사례가 되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가디언 같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그 지역에서 다른 상어 사체들도 비슷한 범고래 행동 흔적이 보였다고 해요. 이건 이런 표적화된 먹이 섭취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흔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죠. 고슴도치 대 표범. 야생에서 기억에 남는 잘못된 상대 순간 하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일어났어요. 표범이 고슴도치를 사냥하려고 했지만 곧 예상보다 훨씬 강한 동물을 만났다는 걸 깨달았죠. 2016년 12월에 표범이 길가에서 두 마리의 벽고슴도치를 쫓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돌아서서 표범을 마주보자 표범은 거의 바로 뒤로 물러났어요. 표범이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접촉하는 순간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고 흔들어서 날카로운 가시들이 표범이 제대로 물지 못하게 막았어요. 고슴도치를 잡으려고 애쓴 후에 표범은 물러나서 상처를 핥고 결국 사냥을 포기했답니다. 매 대 독수리. 널리 공유된 영상 하나에는 공중에서 여러 마리의 독수리와 맞서는 송골매가 나와요. 송골매가 방금 잡은 먹이를 붙잡고 있는데 독수리 무리가 위에서 빙빙 돌며 그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죠. 송골매는 포기하지 않고 빠른 급강하와 날카로운 방향 전환으로 훨씬 큰 새들을 밀어내는 긴장감 넘치는 공중 대결을 벌여요. 이 만남은 도둑기생, 즉 청소동물이 사냥꾼에게서 먹이를 훔치려는 드문 예를 보여주며 최상위 포식자조차도 힘들게 얻은 식사를 기회주의적인 경쟁자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주네요. 새들이 식사를 두고 싸우는 동안 다음 만남은 심지어 불곰조차 잘못된 상대를 고를 수 있다는 걸 증명해요. 마운틴 고트 대 그리즐리 베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요호 국립공원에서 마운틴 고트 한 마리가 그리즐리 베어를 죽인 것으로 판정됐어요. 2021년 9월 4일에 등산객들이 버제스 패스트레일에서 암컷 그리즐리 베어를 발견했는데요. 파크스 캐나다의 검시 결과 상처가 마운틴 고트의 뿔로 인한 것과 일치했어요. 조사관들은 곰이 아마 고트를 공격하려 했지만 고트가 스스로를 방어하면서 곰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거라고 결론 내렸어요. 가파르고 바위투성이인 지형이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운틴 고트는 그런 비탈길에서 정말 뛰어나서 큰 포식자한테도 우위를 점할 수 있거든요. 자이언트 오터 대 카이만. 2009년 건기에 끝자락에 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수생동물들이 얕은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자이언트 오터 무리 하나가 전체 길이가 1.2m에서 1.4m 정도 되는 카이만들을 사냥했어요. 오터들은 카이만들에게 다가가서 물었는데 보통 목덜미 뒤쪽부터 시작하곤 했어요. 이건 꽤 특이한 먹잇감이었죠. 왜냐하면 자이언트 오터들의 주식단은 대부분 물고기니까요. 연구자들은 또 오터들이 먹이를 항상 함께 나누지 않는다는 것도 관찰했어요. 무리 안에서 가끔 훔쳐먹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대요. 하마 대 악어. 악어가 강의 절대적인 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마 무리가 많아지면 상황이 순식간에 뒤바뀌어요. 악어는 매복해서 기습하고 강력한 한 입으로 승부하는 무서운 포식자지만 수십 마리의 경계심 많은 하마들이 달려들면 그런 전술이 거의 통하지 않아요. 하마는 덩치 크고 초식동물이라 느려 보이지만 혼자 있는 성체하마 한 마리만으로도 악어에게는 엄청 위험한 상대예요. 하마 무리가 다가오면 악어는 거의 도망칠 수밖에 없죠. 개코 원숭이 대 표범. 야생에서 정말 놀라운 잘못된 상대 만나기 사건이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큰 개코 원숭이 무리가 표범을 완전히 제압한 거예요. 원래 표범의 먹잇감이 될 뻔했던 개코 원숭이들이 오히려 표범을 몰아내 버렸죠. 표범 한 마리가 길을 건너는 개코 원숭이 무리를 노리고 공격을 시도했는데 원숭이들은 도망치지 않고 한데 모여서 표범을 둘러싸고 엄청 공격적으로 몰아붙였어요. 신혼부부가 차를 타고 크루거 국립공원을 지나가다 우연히 목격한 장면인데 길 위에 약 10마리 정도 되는 개코 원숭이들이 몰려 있었고 표범이 덤비는 순간 성체 수컷 원숭이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물고 소리 지르고 때로 달라붙었어요. 결국 표범은 압도당해서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쳤답니다. 호랑이 대 악어. 호랑이는 줄무늬를 바꿀 수 없다고들 하지만 먹잇감을 바꾸는 건 가능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인도 란탐보르 국립공원의 전설적인 벵골 호랑이 마찰리를 소개할게요. 이 호랑이는 전 세계적으로 용감함과 놀라운 만남으로 유명해요. 보통 벵골 호랑이는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동물을 사냥하는데 마찰리는 악어를 상대로 싸우는 걸 하나의 시그니처 도전으로 만들었어요. 호랑이가 악어를 공격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지만 마찰리는 여러 번 해냈죠. 2003년에 마찰리는 큰 묵어악어를 죽였는데 그 싸움에서 송곳니 2개를 잃을 정도로 치열했어요. 전문가들은 마찰리가 악어를 사냥한 이유가 주로 새끼를 지키려는 모성애와 영역 방어 본능 때문이라고 봐요. 마찰리는 새끼를 최소 11마리나 낳았고 자기 새끼와 영역을 위협하는 위험한 악어를 제거함으로써 가족을 보호했던 거죠. 야생 호랑이는 보통 12에서 15살 정도 사는데 마찰리는 그 기록을 깨고 19살까지 살았어요. 2016년 8월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요. 지금도 마찰리는 란탐보르의 여왕, 호수의 여인으로 불리며 용기와 호랑이 보호에 기여한 공로, 그리고 그 유명한 악어와의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하이에나 대 코뿔소. 남아프리카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무리지은 점박이 하이에나들이 다리를 절고 꼬리 일부가 잘린 코뿔소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하이에나들은 계속해서 코뿔소의 뒤쪽과 꼬리를 물어뜯었는데 근처에 있던 다른 2마리 코뿔소는 멀찍이 서 있기만 하고 끼어들지 않았어요. 이 대치는 약 7분 정도 이어졌고 하이에나들은 몸집이 큰 코뿔소가 약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물고 놓지 않았어요. 나중에 공원 수의사들이 그 코뿔소를 발견했을 때 특히 다리가 부러진 상처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물개 대 상어. 남아프리카 연안 바다에서 과학자들은 케이프 물범이 중간 크기의 상어, 특히 푸른 상어를 사냥해서 먹는 모습을 기록했어요. 이런 해양 포유류가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는 예전엔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2012년에 남아프리카에서 관광객 여행 중 찍힌 사진들이 아직까지 물개가 중간에서 큰 크기의 상어를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먹는 유일한 확인된 기록이라고 해요.
남아프리카 케이프 포인트 근처에서 목격된 그 장면에서는 몸집이 큰 수컷 물개 한 마리가 길이가 약 1.2m에서 1.4m 정도 되는 푸른 상어 최대 5마리를 쫓아가서 죽인 뒤 아마도 간과 위 속에 들어있던 먹이를 먹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였어요. 사양소 대 늑대. 사양소는 북극에 사는 큰 초식 동물인데 늑대 같은 포식자에게 위협을 받으면 정말 놀라운 방어 방법을 써요.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무리 전체가 똘똘 뭉쳐서 성체들이 줄을 서거나 원을 만들어 새끼들을 가운데로 보호해주는 거예요. 미국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포식자가 한 마리뿐일 때는 사양소들이 어깨를 맞대고 줄을 서서 위험을 향해 서 있다고 설명해요. 늑대 무리 전체가 주변을 에워싸면 더 촘촘한 원을 만들어 성체들은 모두 바깥쪽에 서서 뿔을 밖으로 향하게 하고 새끼들은 안전하게 안쪽에 두죠.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좋아서 누구 하나 당황해서 뛰어나가지 않는 한늑대들이 이 방어벽을 뚫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져요. 고양이 대 악어들. 이 깡패 같은 고양이는 자기 먹이를 훔치려는 악어한테는 무조건 때려버려요. 집고양이들은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어서 반응 시간이 겨우 20m초에서 70m초 정도예요. 게다가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해요. 악어들을 그냥 다른 쥐처럼 보는 거죠. 이 고양이의 자신감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대단해요. 그냥 한번 간단히 때리기만 해도 악어가 왔던 곳으로 미끄러지듯 후퇴하잖아요. 고양이들은 30m초 만에 펼쳐지는 갈고리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눈 깜박이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이 고양이는 다른 녀석들을 제자리에 있게 만드는 법을 제대로 알죠. 악어들은 아마 이 고양이보다 50배는 더 무거울 텐데 태도가 크기를 항상 이기네요. 최상위 포식자라고 해도 고양이 밥에 손대면 안 돼요. 용감한 거북이 대 사자. 남아프리카의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한 사자가 한낮 더위에 물웅덩이 옆에 무릎 꿇고 물을 마시고 있어요. 큰 고양이가 물을 핥아먹는 동안 작은 거북이가 수면으로 떠오르더니 사자의 주둥이를 툭툭 건드리고 살짝 물기 시작해요. 마치 방해받은 게 짜증 난다는 듯이요. 처음에는 사자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끈질긴 거북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심지어 사자 얼굴에 망설임 없이 부딪히기까지 해요. 놀라고 짜증난 사자가 결국 뒤로 물러서서 자리를 떠나버리자 거북이가 물속의 조용한 자기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돼요. 딱따구리 대 뱀. 2025년 7월 2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핸더슨빌에서 집중력 있는 딱따구리가 둥지가 숨겨진 나무 구멍을 향해 큰 블랙 스네이크가 나무 줄기를 올라가는 걸 발견해요. 뱀이 위로 올라가자 딱따구리가 반복해서 급강하 공격을 퍼부으며 빠르고 날카로운 부리로 뱀 비늘을 쪼아요. 뱀은 올라가다 말고 공격에 몸을 움츠리며 주춤하는데 딱따구리는 둥지 입구 근처에 내려앉아서 날개를 과감하게 펼쳐 보이며 계속 부리로 쪼아대다 결국 뱀이 나무 아래로 후퇴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에 딱따구리는 둥지로 돌아가서 다가오는 뱀으로부터 새끼들을 성공적으로 지켜내요. 당나귀 대 낙타. 이 당나귀가 자신보다 훨씬 큰 낙타와 싸움을 걸었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순식간에 그 선택의 결과를 맛보고는 낙타에게서 등을 돌리고 꼬리를 흔들며 물러났죠. 낙타는 무게가 최대 1500파운드까지 나갈 수 있고 발차기가 엄청나게 세서 순식간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마치 당나귀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몸짓처럼 보였어요. 크기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낙타가 당나귀보다 거의 3배나 무거웠거든요. 아마 이 당나귀는 다음부터 낙타에게 도전하기 전에 2번 생각할 거예요. 낙타는 자극을 받으면 놀라울 정도로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 당나귀는 그걸 아주 직접적으로 배웠네요. 발차기 후에 당나귀의 몸짓은 완전한 복종과 후회를 보여줬어요. 가끔 교훈은 경험을 통해 오는데 이 당나귀는 싸움 상대를 신중히 골라야 한다는 분명한 교훈을 받았어요. 새의 기적적인 탈출. 이 새는 큰 상어가 자신을 노리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어요. 상어는 수면 근처에서 사냥할 때 시속 25마일까지 속도로 물 밖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데 잠시 동안은 상어가 목표물을 잡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새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어요.
많은 바다새들은 빽빽한 깃털 덕분에 갑작스러운 충격에서 보호를 받는데 이 새는 빠른 판단력과 적절한 타이밍의 움직임으로 풀려난 것 같아요. 빠른 반응과 강한 본능이 만들어낸 놀라운 생존 순간이었죠. 자연은 종종 이런 예상치 못한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네요. 뱀을 무찌른 거북이부터 마찰리의 전설적인 악어 싸움까지 이런 놀라운 만남들은 자연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놀랍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이런 만남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히 충격적인 면 때문이 아니라 자연 세계에서 생존을 이끄는 놀라운 적응력, 지능, 그리고 결의력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